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조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피디하게 오늘은 좀 기사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겨레 일면입니다. 서울대 역사 교수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요. 정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강론 고시했습니다. 9월 말께 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요.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정부나 뭐 여당 쪽에서는 국정화 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임박해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서울대 역사 관련 다섯 개 학과 교수 34명이 어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 이걸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 인문대 국사학과, 또 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학과,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체 교수 44명이 있는데요. 이 44명의 77%에 해당되는 34명이 각자 이름을 밝혀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어제 황우여 부총리를 면담했고요. 이후에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의견서에서 이런 입장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주변 역사학자 중에서 국정화에 찬성한 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서울대 역사 관련 교수들만 이런 입장 밝힌 게 아니고요. 전국의 중고교 역사 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이분들도 어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학 반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선언에는 역사교사 2,255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때보다 참여한 교사 수가 한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선언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정부가 현장 교사들의 반대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즉각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을 벌이고 대안적 역사 교육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 교사라든가 대학의 역사 관련 교수들 국정화 반대하고 있지만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들 또 역사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이 반대 의견 냈는데 글쎄요, 정부 쪽에서 이걸 좀 부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결에는 정부가 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좀 강행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도 관련 기사를 오늘 6면에서 좀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고교 한국사 근현대사 비중 줄어 학계 세계적 흐름 역행 이런 제목이 뽑혀 있는데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2차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사 과목에서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기존에 이제 5대5 정도 비중이 됐었는데 이게 6대4로 줄이는 방침을 이번 시안에 좀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한국사 교과서 27개 소주제가 있는데 전 근대사는 15개, 56%, 근현대사는 12개, 44%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현대사 비중이 축소된 한국사 교과서 시안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인 김민철 위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현대사는 현재 우리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은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파시즘의 역사가 있는 독일은 근현대사 비중을 70%까지 높일 정도로 중시한다. 이런 예를 들면서요. 네. 정부의 역사 교육 역행,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비판했다고 하고요.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인 이신철 교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일본이 아베 담화 등을 통해 우익 역사관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근현대사인 식민지 저항 교육 내용을 줄이거나 민주화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과서, 특히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논란이 이달 말까지 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논란은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죠. 네. 한겨레 신문 6면에 주요 내용들이 좀 발췌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고 대표 연설 끝나고 또 기자들 만나서 따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간추려놨는데 주요한 대목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은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들겨 팼고 공권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재벌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또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올 수 있다. 통일 재원 마련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 주요한 연설의 요지 이렇게 한겨레가 정리했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좀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극우적이고 수구적 인식을 보여줬다. 뭐 문재인 대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같은 톤은 아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연설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어제 얘기한 그 노조 쇠파이프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했죠. 사실관계가 조금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사실 사과를 했다는 뉴스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연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 노조 쇠파이프 얘기는 예.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간담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노조 쇠파이프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김무성 대표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설화무성 막 이런 뭐 어떤 별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어떤 이슈 메이커로 등장을 하는데 네. 근데 빚어진 설화에 비해서 타격을 그렇게 많이 입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잘하는 해결사 또 김무성 대표의 그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요, 뭐 해결사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네네. 기자들하고 친밀감 이런 건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네. 예. 친화력이 또 상당한 그런 분으로 알려졌죠. 예, 그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국일보 6면도 이제 김무성 대표의 연설 정리해놨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입으론 개혁, 시선은 보수, 쌍끌이 나선 김무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 좀 상충하는 말이죠. 네.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혁적 이게, 보수요. 예, 네. 왜 그랬을까?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또 본인이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네. 중도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혔다고 한국일보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고 특히 이제 역사교과서 이런 부분 국정화 이 얘기는 또 보수층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전통적 보수층을 의식한 그런 의지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연설이 이제 직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당대표가 한 번, 원내대표가 한 번 이렇게 네네. 번갈아 가는 것 같아요. 네. 직전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과 비교하면 그렇게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이 견제해온 노선에서 약간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그래도 김무성 대표 연설에도 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오늘은 네, 이종걸 했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나서는데요. 네. 한국일보가 무슨 얘기할까 미리 좀 들어본 모양입니다. 네. 헌법을 화두로 해서 이제 올바른 국가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얘기와 좀 맥이 닿아 있는 어떤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죠. 헌법 얘기를 주로 할 거라고 합니다. 헌법적 기준에 근거한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하고요. 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강조할 거라고 하고요. 또 여야 간의 입장차가 뚜렷한 그런 사안이죠. 법인세 정상화. MB 정부 때 많이 좀 깎아줬는데 이거 되돌리자 이런 제안을 할 것 같다고 하고요. 또 여야 간의 현안이죠.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통제 이 부분도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좀 강조할 거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미리 써봤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제목이 검찰에게 좀 주문이 아니라 거의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청와대 하명 사건 말고 살아있는 권력부터 수사해 보라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조선일보니까 가능한 사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겨레 신문도 이런 사설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가 느닷없이 법무부 행자부 장관을 대동하고 나타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검찰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경남기업의 비리를 캐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성완종 메모가 나오는 바람에 이 전 총리가 사임하는 등 청와대 발등을 찍는 자해성 파동을 빚었다. 그때 시작된 포스코 수사는 무려 6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 새 특수부가 진행 중인 몇몇 기업들 수사 역시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인 찍어내기 아니냐는 의심만 부풀려 놓았다. 작년엔 이명록 전 KB그룹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특수부가 동원돼 수사를 벌였으나 넉 달 만에 무혐의 처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검찰 특수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나 전담하면서 권력에 밑보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해결사가 됐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지금처럼 청와대 하청 수사에만 골몰하게 되면 검사들은 눈치나 살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근처에는 얼씬거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검찰은 비리 척결만 따라 외칠 게 아니라 그동안 전 정권을 상대로 밀어붙였던 수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검찰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지 않고 다시 부패 비리 수사에 나서면 어떤 무리수를 둘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검찰의 하명 사건이 뭐 좀 얼마나 되나요? 비중이?
또 비율로 따지려면 이제 검찰이 자료를 발표하든지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 조선일보도 어떤 비중이나 데이터를 갖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포스코 수사 이거 청와대에서 하명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뭐 제대로 된 게 뭐 있어라고 검찰을 좀 질타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실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그제였죠. 1일 뭐 공직비리나 세금 낭비 수사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뭐 공직비리나 세금 낭비 비리 이런 수사할 때도 청와대 입 쳐다보지 말고 실제 권력 가진 사람들이 무슨 비리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챙겨보라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뭐 발표가 됐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수사를 해보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 구속은 됐죠. 당사자가 구속이 됐나요? 예. 네네. 그 오늘 조선일보 사설 상당히 좀 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부터 수사해보라. 검찰한테 주문하는 거지만 힘든 일이죠. 가능하겠습니까? 네. 임기 말 되면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국 방문 중인데요. 예. 정상회담 가졌죠. 네. 짤막하게 제목 위주로 해서 어떤 얘기들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은 한중 정상 6자 회담 조속 재개의 북핵 해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조선일보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자 여기에 두 나라 정상이 어쨌든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10월에 미국 워싱턴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한단 말이죠. 네. 이때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6자 회담 재개 필요성 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실무 접촉도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뭐 여러 신문들은 이 부분을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10월이나 11월 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요거 합의했다. 이제 한중 정상 두 사람이 합의한 겁니다. 근데 일본이 화답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최되도록 일본도 협력하겠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정부 대변인이죠. 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조기 개최되는 데에는 일본도 협력하고 싶다. 어제 화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회담이 열리면 개최되게 되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또 물으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다자회담 석상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몇 마디 나눈 정도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 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지 않느냐는 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건 조선일보가 또 중요한 제목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고 그 한국의 제주도가 좀 물망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삼국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제 99년에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처음 열렸고요. 2008년부터 이 한중일 삼국을 돌아가면서 그동안 5차례 열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 인식 문제, 또 중일 간의 영토 문제 이런 거 있어서 2012년 이제 5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2012년 베이징에서 열린 후에 중단이 돼서 이제 올해는 열리게 되면 한국에서 열릴 차례라는 얘기네요. 예. 네. 통일, 뭐 남북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여러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조선일보 3면에 정리된 주요 제목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빨리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지한다 이런 발언했는데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남북 양측이 대화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고요. 또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또 우리 측, 그러니까 한국 측이겠죠. 인내와 노력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표현이나 내용 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 분석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런 언급이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는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면인데요. 한중 정상, 한반도 긴장 초래하는 모든 행위 반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을 한겨레가 일면에 정리해놨는데요. 일단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두 나라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확고히 견지하고 육자회담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 조선일보 일면에 헤드라인을 뽑은 내용 한겨레에도 담겨 있습니다. 동북아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하자 이런 부분 한중 정상이 정상회담 통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3면에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 과장된 번역을 했다가 수정하는 해프닝을 빚었다고 합니다. 네, 잠시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어제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두 발언이 잘못 번역돼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청와대가 처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은 제국주의 침략과 강점에 맞서 싸웠다. 마침내 두 민족은 목숨 걸고 맞서 싸워 해방을 이뤄냈다. 이런 말 했고요. 또 항일운동 경험을 강조하고 한국과 중국이 맞서 일본에 대항해왔다는 역사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또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저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란 최상급의 표현, 즉각 기자들이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릴리스를 했으니까 네.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 이런 표현이 있었냐 알고 기사에 이제 넣으려고 했겠죠. 네네. 그런데 오후 늦게 청와대가 수정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요 발언들이 오역이거나 의역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수정된 자료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 국민은 식민 침략에 항쟁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도왔다.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네. 또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 한중 관계는 현재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 무역 협력, 인적 교류가 함께 전진하는 기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 이런 표현은 이제 사라진 거죠. 왜 이렇게 됐나 기자들이 물어본 모양입니다. 네. 청와대 쪽 해명이 이렇습니다. 첫 배포 자료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녹음해 나중에 듣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맡은 문화원 관계자가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의역이 무슨 뜻인지 좀 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려 번역함 또는 그런 번역. 아니 한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을 왜 청와대 해명대로 한다고 하면 현지 문화원 관계자가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려서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합니까? 이런 정상 간에 오간 중요한 회담 내용을요? 문화원에서 의역했다고 그렇게 발표했죠? 청와대에서? 예. 말씀드렸듯이 중국 문화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문화원이겠죠. 네네. 예. 그럼 청와대 해명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배포 자료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녹음해 나중에 듣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맡은 문화원 관계자가 의역을 한 것이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한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을 기자들한테 릴리스하면서 왜 의역을 한 것을 릴리스했냐는 것이죠. 예. 해명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네.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상 간의 의제를 기록을 의역을 했다는 게 참. 동아일보는
이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을 달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죠. 네. 한국, 중국에 접근하는 경향, 이제 추세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뭐 불편한 그 기색을 뭐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교도통신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의 중국 접근이 한층 선명해진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양국 정상이 회담이나 비공식 석상에서 일본 관련 역사 문제를 화제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또 열병식 참석을 두고는 대중관계를 대미관계보다 아래에 두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좀 불편한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미국은 그래도 좀 담담한 반응.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열병식 참가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충분히 이해한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한다. 이런 입장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안간에서는 이해한다가 좀 수위가 조금 낮다. 보통은 환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해한다. 이거는 좀 불편한 심기 아니냐. 또 이렇게 분석하는 네, 또 언론도 있더라고요. 이 사안 놓고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할 사안은 아니죠.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예. 그걸 네. 환영한다라고 논평하기를 기대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해한다보다 조금 더 수위 높은 그런 어떤 거를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 표현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동아일보는 일본과 미국의 반응이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고요. 중국 언론도 되게 의미를 좀 많이 부여했다고 서울신문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청년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은근한 압력에도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한중 양국 정상의 개인적인 우호까지 겹쳐 이번 방중으로 양국은 여러 방면에서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어제 국방위원회 명의로 8.25 남북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유감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유감은 당에서 안 됐다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남측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유감이라고 말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과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네. 당에서 지뢰폭발 당해서 우리 장병 2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고 당해서 안 됐다는 표현에 불과하니까 네. 오버해서 해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네.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기분 나쁘다 얘기고요. 네. 중앙일보는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 때 우리 GOP까지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었는데 군 당국이 이거 놓쳤다. 네. 이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예. 3일 동안 떠 있었다고 그러죠? 예, 무인기가. 뭐 우리 전투기가 현장에 투입되고 했지만은 뭐 격추하는 데 실패했고요. 네. 근데 무인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건 군 관계자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인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이라고 그러죠? 드론 형태는 아니고요. 드론 예, 형태 아닌가요? 예. 그 작은 네. 소형 비행기처럼 돼 있습니다. 네. 예, 북한이 그 우리 쪽에 주로 이제 보내는 네. 2013년 그 강원도 삼척에 보냈던 그 사진이 무인기 사진이 중앙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비행기 형태입니다. 경향신문 신면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이후 집회의 자유도 가라앉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시위를 좀 차단하는 수위를 계속 높이고요. 불법 집회가 줄었는데도 구속자는 급증하고 있고 또 집회 시위에 대한 체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법을 감시하는 그런 유가족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의혹도 좀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집시법 또는 집회 시위 등 집단 불법행위 처분 현황 이 자료를 경향신문이 분석했는데 제목이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 집회 자유도 가라앉았다. 이런 기사가 경향신문 신면에 비교적 큼지막하게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회창 전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지냈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자신만 정의라고 생각하고 좀 독단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쓴소리를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한마디로 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것도 좀 지적을 했는데 아부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80이네요. 예. 네. 근데도 강연을 이렇게 다니시네요. 웬만하면 이제 10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김종필 총리는 90이 넘었죠? 넘었죠. 전 총리. 예, 네네. 예. 그래도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시긴 하시던데요. 예. 네.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드릴까요? 네. 예. 야당 얘기가 좀 있긴 한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도 야당이죠.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라고 읽어야 되겠죠? 한겨레 네. 신문에 났으니까 플러스 11월까지 새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이 4개 세력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갖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 나경채 진보결집 플러스 대표 어제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절망만을 안겨주는 거대 보수 양당을 넘어설 새로운 정치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겠다. 늦어도 11월 초에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는 선물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내일 오전에 정의당에 최근 입당한 김종대 편집장이 있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신데 네네. 네, 저희하고 인터뷰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인터뷰 때 아마 자세히 좀 질문을 하시면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